요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는데요. 21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아예 액션 플랜 같이 쫙 짜놨던데 어떻게 전망하시고 28일 본회의는 열리는 거죠? 그건 열리죠. 예,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자꾸 그 옛말에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동막는다 지금 네. 일을 벌리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서초동 쪽에 있는 법조인들하고 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법조인들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변호사분들은 예. 임성근 그 해병 1사단장 네, 당시 네. 1사단장의 어떤 뭐 그 직권남용이라든지 예. 뭐 또는 어떤 책임이나 이런 예. 거를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에 대한 그 사법부의 판단이 되게 엄격하거든요. 네. 예, 대법원 판례 굉장히 좁게 해서 예.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도리어 그냥 1사단장이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 나오기 쉽지 않을 거고 예. 그냥 되게 그 1사단장 그냥 뭐 총괄적 책임지고 예. 예편했으면 예. 그냥 끝났을 일 아니냐 이게 그 서초동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이 더 큰 거는 저게 임성근 사단장의 직권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 수사방해가 더 크다. 그렇죠.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에 대한 예. 외압 또는 수사방해 이게 사안으로 보면 훨씬 더 명백하고 예. 훨씬 중대하다. 예. 대통령실이 1사단장 하나 해병 1사단장 한 명 살리겠다고 도리어 대통령의 이 그 어떤 안위를 예. 이 걸어버린 자기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 패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서초동 법조인들의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경로를 왜 했을까? 그냥 단순 경로일까? 로비 경로일까? 이 로비는 어디서 왔을까? 누구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 뭐 그 수사 뭐 누구누구 언동하면 안 돼. 뭐 이런 발언이 왜 나왔을까? 뭐 이런 것이 계속 일파만파 의심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대통령하고 네. 윤 대통령하고 임성근 사단장하고 인연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 한 명 살리려고 네. 임성근 왜냐하면 이제 해병 1사단장이 중요한 자리는 대개 그 자리가 해병 사령관 가는 그 직통로예요. 다음 스텝이 다 거의 대부분 이제 사령관 가는 건데 1사단장 다음 승진 경로가 그렇습니다. 사령관. 예, 거의 1순위예요. 예. 꼭 뭐 100%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 대체로 예. 한 확률 상금이 한 60~70% 이상은 해병 사령관 크게 예. 사고 없으면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 임성근 사단장을 사령관을 꼭 시키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예, 이거 여기서 못 벗으면 예. 안 된다. 예. 어쨌든 이 사람을 여기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고 넘어가서 예. 책임이 없는 것으로 무마를 시켜서 꼭 사령관 시키고 싶었던 사람이 예. 이 사건의 핵심 키맨인 거예요. 누굴까요? 뭐 짐작 가는 사람은 있지만 예. 그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아마 그 용산 주변에서는 대부분 지금 그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분인가요? 뭐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 나중에 혹시 김종대 전 의원 나오시면 김종대 의원 물어보면 그런 거 제일 그 이런저런 안팎의 얘기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뭐 이런 어디서 주워서 물고 오셨을 수 있어요. 11시에 오십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건의 핵심 키맨은 그분이다. 임성근 사단장을 사령관으로 반드시 승진시켜야만 했던 어떤 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로. 그렇죠. 대통령에게 어떠한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경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사단장 하나 뭐 그 예편하고 책임지고 물러나고 기소되고 하는 것 같고 경로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 이거는 뭐 이거 1사단장 책임이 있고 뭐 그냥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 사단장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누가 그런 보고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좀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돼라고 해서 시작된 일이 지금 엄청나게 커진 이 정부의 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이런 상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맥락이
어쨌든 대통령실에 누군가 키맨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로 임명한 사람이 도대체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네, 호주 대사입니다. 예,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이종섭을 호주 대사 보내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대통령이 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종섭 전 장관을 국내에서 빼서 외국으로 보내고 싶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인물일까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어쨌든 그 키맨은 분명히 있을 거다. 대통령실 주변에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과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고,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사령관 꼭 시키고 싶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 문제와 연관돼 있으니까 어쨌든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보단 본인의 책임을 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의 책임.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이 없어야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걸 막은 거죠. 민주당과 뭐 조국혁 기자. 저희도 좀 일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저것 때문에 2번이나 나갔어 인천공항. 그러니까요. 나가는 날 나가고 들어오는 날 나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인천공항 전문 기자들이 돼가지고. 여하튼 지금 이 사건은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시겠죠? 행사 안 하는 게 좋은데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바보 같은 행동이다. 아니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정확치 않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서초동의 법조계 인사들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해서 책임질 일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지시했다고 해서 대통령은 되게 통치권 차원에서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이게 어떤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게 도리어 저 법조인들 얘기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그 밑에 있는 하위 직급에서 책임질 사람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에게 사법적으로 유죄를 묻고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사안으로 가기까지는 상당한 법적 논란이 있을 거고 실제로 이 사안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헌법재판소가 인용할지도 자신이 없다. 헌법재판소 약간 보수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특성을 보면 그게 저야 뭐 법조인이 아니니까 법조계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이거 대통령 탄핵될 사안이 맞냐? 유죄 판결이 나올 거냐? 했을 때 그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일단 대통령은 형사소추 제한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아주 중대한 범죄, 외환이나 내란 이런 중대한 사안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그만큼의 형사소추 면제권을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1차 논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게 직권남용이 들어갈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직권남용이 되게 엄격하게 해석되고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포괄적으로 이 통치권 차원의 해석이 돼서 남북 관계에서 대통령의 통치권 인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북한과 여러 가지 어떤 물자나 거래나 이런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통치권을 폭넓게 해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법 판례 등등을 감안하면 대통령한테 책임 묻지 쉽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만난 법조인 중에 한 7명 정도는. 그러니까 굉장히 일부러 제가 취재를 많이 하셨네요. 어느 편이 아닌 좀 중립적인 분들, 그러니까 법리로만 따지는 분들, 그러니까 뭐 비교적 뭐 우리 편이다 저쪽 편이다 명백한 사람들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뭐 정책 성향이 뚜렷지 않은 뭐 판사 출신이라든지 뭐 검사 출신에서도 뭐 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은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오면 실력 있는 나름 그분들은 도리어 훨씬 더 아닐 거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특검법을 저렇게 안 받는 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고집스러워 일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도리어 이 사안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대통령보다 더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안이 대통령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실제 그로 인해서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오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을 자꾸 키우는 거죠. 예, 쓸데없이 일을 키우고 있다. 일을 키우고 그리고 이렇게 적당히 시간을 끌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오판이에요. 그럼 다음 정권에서요. 이 사건 분명히 재수사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아무리 특검법을 거부해도요. 다음 대통령이 그 심지어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이거 수사합니다. 아니면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검찰이 수사합니다. 그러니까요.